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4월 초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급감한 어닝 쇼크였죠.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의 쇼크까지는 피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실적을 이끄는 동력들을 찾아 일단 지금 부진한 실적, D램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D램의 부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D램 가격의 회복이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다른 실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오늘 꼽아드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갤럭시 S10 시리즈의 모멘텀 강도를 체크해 보시죠.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에서 20%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입니다. 이 20% 차지하는 반도체 가운데서 80%가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대부분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다음 보시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계산하는 등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반도체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시장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치킨 게임에서까지 살아남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과점하는 기업이 됐는데요. 따라서 불황 사이클일 때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의 근거는 바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 주식을 좀 사 모으고 호황일 때 주식을 파는 그러한 꾸준한 전략이 가능한 분야, 단 몇 년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매매해야 하는 분야,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위를 지속해 나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접수하겠다는 것이 올해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30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물론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메모리는 CPU나 또 이미지 센서, 모바일 AP 같은 시스템 반도체와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 기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 유럽연합이 13%, 일본이 11%, 비메모리에서 중국은 4% 정도의 점유율을 2017년 가져갔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그 가운데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것은 65%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큰 만큼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G 통신 장비 확산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욱더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를 위한 아이템으로 5G 칩과 그리고 자율주행차 AP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 가운데 핸들러 분야의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크윈과 비메모리 반도체 특화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네페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최근에 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진입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밀어 올려나가고 있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에 완연하게 도달해 놓으면서 오늘장은 3% 이상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메모리 반도체 모듈 전문 기업 IA 그리고 비메모리를 설계하는 어보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갤럭시 S10의 판매량에 따라서 2분기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2분기 실적 내에서 갤럭시 S10의 판매량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잠정치가 6조 2천억 원으로 발표됐죠. 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부문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키움증권에서는 IM 부문에서 갤럭시 S10 판매 호조로 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한 40% 비중이 갤럭시 S10의 판매 호조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IM 부문의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79%나 급증한 실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작의 흥행을 뛰어넘는 갤럭시 S10의 판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9이 연간 3,500만 대가 판매가 됐고 현재 시장에서 갤럭시 S10의 판매는 4천만 대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갤럭시 폴드 판매 100만 대 이상, 그리고 또 갤럭시 S5의 갤럭시 5G 모델까지 판매가 가세하게 된다면 더 많은 판매고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갤럭시 S10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리포트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폴드 5G 모델이 판매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판매고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록으로서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의 서플라이 체인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케이스, 내장재, 카메라 모듈의 후면, 카메라 모듈의 전면, 액추에이터와 필터, 렌즈, FPCB, 메인보드, 전자부품, 지문인식, 무선 충전 모듈 같은 것들이 갤럭시 S10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 부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파트론과 파워로직스, MC넥스, 옵트론텍 같은 카메라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전면, 후면에 각각 듀얼, 트리플, 쿼드까지 채택이 되면서 이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3D 센싱 카메라 시장까지 개화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나의 맥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오늘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